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새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약과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룬 기사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클래스 101 그리고 제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규제 풀다 집값 딜라 윤회 부동산 딜레마. 딜레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기죠. 지금 부동산을 한 6개월 정도 현 정부에서 잡아놨는데 윤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올리는 모양새, 이거를 언론에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터라 아마 더욱더 심해지겠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깨어있고 국민들이 좀 잘 알았다면은 별 속는 분들이 많지 않았겠죠.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직 나는 상관없다고 믿던 그분들, 그 언젠가는 주택시장에 나와서 폭등한 매매가와 전세가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깨우치시게 될 거예요. 왜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 정치적으로 선전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뭐가 공정하고, 뭐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고,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없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요. 강남 서초 오름세로 전환이 됐다고요? 전환? 전환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아니, 팔에 뭐 전환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웃자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뭐가 전환인데요? 도대체 뭘 근거로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면 전부 다 그냥 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이제 참고 안 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통계를 내오셨는지 제가 이제 틈틈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그렇게 고맙죠. 저도 자료를 많이 얻었었으니까. 한국감정원 이어서 한국 부동산원까지 얻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지난 6개월을 찾아봐도 물론 비로열동, 비로열층 이런 거래도 있고 증여성 거래도 있고 그리고 전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럼 아파트가 신고가만 계속 찍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신고가만 찍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폭등해요. 달나라까지 가요. 원래 아파트는요, 여러분 제발 눈을 뜨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세요? 10개의 거래가 됐는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신고가 내리고 내리고 신고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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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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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안 하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비싼 아파트의 동층이 따로 있거든요. 한강이 보이는 거랑 로얄층이랑 남향이랑 인테리어 돼 있는 거랑 입주 가능한 거랑 얼마나 지금 다양한지 아세요? 그런데 오름세로 전환이 의미가 있어요? 시장에 항상 나가 있던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강남 3구는. 인정하잖아요. 강남 3구, 좀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호가도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거래가 없어요. 경기도권도 죽을 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정말 죽는 소리 하세요. 이거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강남 서초 오름세로 전환이라고 말바꿈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나 아니면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집값 과열된 지방선거 악영향? 이거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세요?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이 잡혔다, 하락한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거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유주택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채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 실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장에 지금 움직임이 안 느껴지세요? 지방시장은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야 올라가나요 합니까? 월세는 안 따지세요? 월세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지방선거의 악영향 이런 기사를 계속 쓰면은 아마 인수위나, 그러니까 요번에 당선인 측이겠죠. 지금 인수위만 더 위축이 되겠죠. 지금 제가 영상을 몇 번 마련을 했지만 인수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개판을 쳤는지 파악을 하고 그냥 그 개판에 상응하는 터닝아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이 거대 여당이고 지방선거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거대 여당은 반대를 던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강력하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다룬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신중하게 전문가 끼고 시장을 믿고 참여자를 고려하면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5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수위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 마음 맞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야 이렇게, 이거 정의야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해, 몰라. 돈 뭐 있어 있겠지, 다 세금인데 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온 거예요. 집값이 3배, 4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비난을 해도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들 정서가 임대차 3법 폐지로 모여지지도 않는 게 저는 정말 경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은 아마 몇 년 안에 외국에서 와서 연구 대상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유럽에 임대차 시장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은 집값이 폭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느 국가냐고요? 독일이요. 독일 베를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를린은 지금 주택 시장이 마비 상태였었어요, 한동안. 월세 시장 때문에. 거긴 전세가 없잖아요. 왜? 월세를 공급을 안 해요, 집주인들이. 왜 안 하냐고요? 새로 안 지어요. 왜? 다 통제하니까. 그때 깨우쳤죠. 통제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한번 뒤통수를 맞고 이렇게 안 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OECD 국가,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다 겪고 안 하는 정책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반대를 안 하시죠. 비교는 뭐예요? OECD 국가보다 세금이 낮으니까 높이자. 우와. OECD 국가에서 실패했지만 몰라, 너네 모르잖아. 그냥 도입한다. 우와. 결과는 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딜 봐서 그렇게 뭐가 영민하고 뛰어나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맞게 봤겠습니까? 시장이 쉬웠던 거죠. 저 말고 맞게 봤던 분들 많아요. 목소리를 안 내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은 어차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강남이랑 서초는 지난 6개월 동안 거래가 좀 줄었지만 신고가 횡렬했어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고 딜레마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 정서만 모여 있으면은 이쪽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왜 켰냐면요.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영상을 찍는 이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4월 달로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되면 5월 11일부터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너는 다주택자로서 이렇게 그 정도로 조금밖에 중과 유예를 안 해주니까 실망한 거구나. 절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시장 못 잡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요. 1년 동안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시점이 4월이나 5월이잖아요. 그럼 종부세 기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뇌피셜 아니냐고요? 작년, 재작년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6월달 이후에 폭등하는 거. 6월달 이후에 무조건 호가는 많이 올라가요.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완화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를 때려 맞고 나오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호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유일한 하나의 단서가 달리면 됩니다. 많이 나오면 돼요.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많이 나올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6월 1일 이후에 호가를 중심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를 감지하면 다주택자들은 기다릴 거예요. 조금 더 늦게 팔기 위해서. 언제까지?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은 아직 정해진 게 없죠. 하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6월달 1일 이후에 나올 매물들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낸 세금을 거기에 얹어팔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애시당초 못 팔았던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애들 맞아요. 근데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씁쓸해요. 계속 부담을 주잖아요. 인수위에 새로운 정권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지방선거 못 뒤집는다? 너네 계속 그렇게 하잖아? 그럼 총선에서 또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권의 탄생 배경부터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을 이기는 진짜 방법은 정말 과감한 도약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고로 전 정치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시장을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응원을 더 많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찔끔찔끔 눈치 보기식으로 하면 옛날에 일어났던 풍선 효과가 역으로 역풍선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1년 이제 한도로 유예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은 양도세 풀어주면은 시장 잡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얼마나 과감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완화해주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로 돌려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년 그것도 6월달 가까이 시작점 잡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문제가 돼 있는데 거기 종부세 한번 끼고, 그리고 4월달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도 씨가 마르는데 과연 이게 현명할까요? 올라가는 시장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바로 팔라고 할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되면은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나눠서 찢어 써서 본래 한 장만 못하게 되거든요. 원래 잘 쓰면은 멋있는 하나의 패가 되는데 지금 쪼개서 쓰는 거예요. 쪼개서 쓰면은 원래 패의 파괴력이 안 나오겠죠. 요 점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정권이 이게 대선 결과에서 당이 바뀌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저는 이렇게 시원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리겠죠.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씁쓸한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